안녕하세요. 기라의 사연 스토리입니다. 오늘 사연은 처음엔 도와달라고 울며 매달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약한 척, 힘든 척 하던 그들이 뒤로는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모든 진실이 드러났을 때 도망치려던 그들을 향해 내려진 마지막 반전은 생각보다 훨씬 통쾌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무너진 부탁의 시작. 한서진은 장을 보던 중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 이말순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오는 말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려 있었고 무엇인가 급해 보였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설명하지 않아 서진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서진은 짐을 대충 정리해 들고 시댁으로 향했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 가득한 무거운 공기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말해주었습니다. 부엌 의자에 축 늘어진 채 앉아있는 이말수는 손등으로 눈가를 쓱 훔치며 서진을 바라봤고 표정에는 이미 지쳐버린 흔적이 깊게 남아있었습니다. 서진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말수는 입술을 여러 번 떨며 강설아가 큰일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서진의 시선은 식탁 위에 쌓여있는 서류 뭉치로 향했고 연체, 독촉이라 적힌 고지서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습니다. 말수는 시누이 설아가 운영하던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채업자들에게까지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강설아가 집으로 들어왔고 그는 죄책감보다는 짜증이 더 묻어나는 얼굴로 자신은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서진은 냉정을 유지한 채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빈 문서와 내역을 요구했지만 설아는 금액조차 명확히 말하지 않고 얼버무리기만 했습니다. 말수는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설아 대신 자신이 갚겠다며 도와달라고 서진에게 손을 잡았고 급기야 무릎까지 꿇으려 하자 서진은 놀란 마음으로 붙잡았지만 말순의 간청은 더 절박해졌습니다. 돌아서기 시작한 시댁의 태도, 한 달이 지나도록 시어머니 이말순과 시누이 강설아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한서진은 조금씩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어려워졌습니다. 정해둔 상환 날짜가 이미 지나 있었기에 서진은 조심스레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시어머니 말순은 피곤하다는 기색을 드러내며 형편이 아직 어렵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만 했습니다. 서진은 말순의 말투가 처음에 보였던 절박함과는 사뭇 다르다는 점을 느끼며 속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며칠 뒤 장을 보러 들른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시누이 강설아를 보게 되었고 설아는 테이블 한가운데 명품 가방을 툭 올려둔 채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장면을 보고 마음속 걱정이 단단한 결심으로 변해갔지만 직접 다가가 따지기보다는 상황 전체를 더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진은 그동안의 계좌 내역을 확인하며 말순과 설아가 상환에 필요한 돈을 생활비와 쇼핑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서진은 관련 내용을 모두 캡처해 정리했고 말순에게 메시지를 보내 현 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장은 바쁘다는 짧은 문장뿐이었습니다. 남편 강도연은 부모님 문제라며 가볍게 넘기려 했고 서진은 남편의 태도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말순과 설아의 행동은 더 분명해졌고 서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의 태도와 달리 상한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서진은 이 상황을 감정이 아닌 책임과 법적 절차로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변호사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드러나는 부정수급의 진실, 변호사 상담을 준비하던 한서진은 시댁 관련 자료를 더 정확히 정리하기 위해 시어머니 이말순의 주소지 서류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순의 주민센터 기록에는 소득이 0원으로 신고돼 있었고
각종 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 내역이 명확하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알고 있던 말순의 실제 생활 수준과 최근 신우이, 강설아와 함께한 소비 모습은 이 신고 내역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가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담당 직원은 서류 몇 가지를 살펴본 뒤 기록상 여러 항목이 규정과 맞지 않는다며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말순의 주소지가 기간마다 달라져 신고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설명을 들으며 서진의 손끝은 살짝 떨렸지만 지금 이 모든 사실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시어머니 말순과 시누이 설아의 소비 내역, SNS에 올린 명품 구매 사진, 최근 사용한 카드 기록 등을 다시 하나하나 살펴보며 증거로 제출할 부분을 선별했습니다. 특히 사진 속 영수증 일부를 확대해 확인한 날짜는 말순이 복지 지원을 받던 시기와 정확히 겹쳐 이중 혜택 의혹을 더욱 굳혀주었습니다. 서진은 관련 자료를 모두 복사하고 디지털 파일로 정리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고, 그 과정에서 점점 마음속에 자리 잡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이제 서진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거나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며 정확한 절차로 대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달라지다 그날 저녁 한서진은 식탁 위에 말끔히 정리해 둔 파일을 조심스럽게 꺼내 강도연에게 함께 확인해보자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첫 장을 넘겼고 차용증과 계좌 내역, 명품 구매 기록, 복지 부정수급 의혹 서류들이 차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도연의 표정은 조금씩 굳어졌고 마지막 장을 본 뒤에는 손끝까지 힘이 빠진 듯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진을 바라보며 사실이 맞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동안의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서진은 시어머니 말순이 도연에게 따로 보냈던 돈 요구 문자까지 보여주며 자신이 겪어온 불안과 의심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제야 도연은 자신이 부모에게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실감한 듯 고개를 숙이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부모의 어려움을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만을 앞세웠던 도연은 서진이 겪은 마음고생을 이제야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이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말순은 상황을 얼버무리며 거짓말을 이어갔고 대화는 점점 겉돌기만 했습니다. 이어 전화를 가로챈 강설아는 도연에게 지나친 요구라고 말하며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오자 도연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통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내려놓은 그는 깊은 숨을 내쉰 뒤 서진의 손을 잡고 앞으로는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는 뜻을 전하며 그녀에게 확고한 지지를 보였습니다. 조용한 반격의 시작, 다음 날 아침 한서진은 밤새 정리한 자료들을 들고 복지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상황을 설명하자 담당자는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며 신고 내용과 실제 생활 기록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 눈길을 멈추었습니다. 서진은 시어머니 말순의 주소지 변경 기록, 소득 허위 신고 정황, 최근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차례대로 설명했고 담당자는 즉시 사실 조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사 개시 통보가 전달되자 이말순은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서진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으며 잠적하듯 모습을 감췄습니다. 한편 강설아는 동네 지인들에게 서진이 자신들을 궁지로 몰아넣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동정을 구했지만 주민센터 조사관들이 시댁 주변을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말순의 실제 거주 여부와 최근 생활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주변 이웃들과도 대화를 나눴고 그 과정에서 말순의 신고 내용과 실제 생활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이때 서진의 변호사는 말순과 설아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서류를 정식으로 접수했고
소송은 서진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척되었습니다. 설아는 자신에게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금융조사 결과 그녀가 관리하던 소액의 차명 계좌들이 잇따라 드러났고, 이는 곧바로 서진 측의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서진은 사채업자로부터 받은 독촉 문자와 통화 기록을 제출하며 사건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흐름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빈틈없이 대응하는 서진의 모습은 스스로에게도 큰 힘이 되었고, 이제는 상황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확신이 그녀의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무너지는 모녀의 실체, 복지기관의 실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이말순의 거주지에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조사관들이 찾아왔습니다. 조사관들은 말순이 신고한 주소와 실제 생활하는 장소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주변 이웃들에게 확인을 요청했고, 이웃들은 그녀가 해당 주소지에 거의 드나들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순이 최근까지도 강설아와 함께 소비한 명품 구매 기록이 확인되며 부정수급 의혹은 사실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이 진행되면서 금융기관 관계자들도 설아의 계좌를 추적했고, 숨겨두었던 소액의 차명 계좌까지 조사가 이뤄지자 설아는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설아는 지인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드러나는 증거 앞에서 지인들은 점점 그녀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법원은 서진이 제출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한 뒤 상환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해 원금과 지연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공동 책임으로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말순과 설아는 벌금, 환수금, 변제금까지 떠안게 되어 사실상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짊어진 채 생활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말순은 기존 주거지에서 더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친척 집을 전전하며 머무르게 되었고, 경제적 정서적으로 완전히 흔들린 상태에 놓였습니다. 강설아는 기존 채무에 추가된 벌금과 환수금까지 겹치자 파산을 고민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고, 서진에게 공격적으로 나오던 모습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전달받은 한서진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의 무게가 서서히 내려가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의 삶을 다시 세우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부부가 선택한 새로운 삶, 판결이 난 뒤 한서진과 강도연은 더 이상의 갈등을 피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이사를 준비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지역을 둘러본 끝에 조용하고 안전한 외곽 신축 아파트를 선택했고, 그곳이 새로운 시작을 하기엔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삿짐을 차에 실으며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쉬었고, 그동안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기운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 집에 도착해 창문을 열자 깨끗한 바람이 들어왔고, 서진은 한동안 잊고 지냈던 평온함을 되찾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도연은 집안을 둘러보며 이제는 부모의 문제를 무조건 감싸는 태도를 버리고 서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부부는 새 집에서 첫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생활 계획을 이야기했고, 재무관리와 미래 설계를 함께 체계적으로 해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서진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경제 교육 강좌와 상담 프로그램을 찾아보며 자신과 부부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지탱할 기반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서진이 겪은 과정과 해결 방식을 듣고 그녀의 용기와 침착함을 칭찬했고, 이는 서진에게 작은 위로이자 힘이 되었습니다. 도연 역시 서진이 보여준 단단함에 새삼 감탄하며 앞으로는 부부가 서로에게 더 든든한 존재가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나누어 마시며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 서로에게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시 세우는 일상의 평온, 새 집에서의 첫 아침, 한서진은 창문을 열어 맑은 바람을 들이마시며 이전과는 다른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부엌 한쪽에 정리해둔 차용증 파일과 판결문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불안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잘 버텨낸 시간의 기록처럼 보였습니다. 서진은 이번 일을 겪으며 착함과 호구는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겼고 앞으로는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강도연은 주방에서 움직이는 서진의 뒷모습을 보며 그동안 아내가 겪었던 무게를 늦게나마 이해하게 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부모의 문제를 서진에게 떠넘기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이제는 부부가 먼저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마음에 새겼습니다. 한편 이말순과 강설아는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서진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 법적 절차로만 대응하며 확실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서진은 시간이 흐른 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전 피해 관련 예방글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비슷한 상황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이 거실을 부드럽게 밝히자 새 집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서진은 오랜만에 편안함을 만끽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거실 소파에 앉은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고 지나온 혼란의 시간은 이제 조용히 뒤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순간 서진은 앞으로의 삶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다는 확신을 품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용한 단단함의 시작, 시간이 한 달쯤 흐른 뒤 한서진은 새집 베란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잔잔한 오후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신없이 몰아쳤던 사건들이 어느새 먼 과거처럼 느껴졌고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했던 무거운 돌덩이도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회사에서 돌아오며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이 함께 들렀던 카페에서 찍힌 사진이 담겨 있었고 도연은 이제 이런 기억을 더 많이 만들자라고 말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서진은 그 말이 오래 기다려온 진심이라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이말순과 강설아는 여전히 환수금과 벌금, 채무 문제로 분주했고 그 혼란 속에서도 더는 서진에게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단단히 선이 그어졌고 서진의 마음도 너무 깊게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은 집 정리를 하다 오래된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 아래 조용한 다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지킬 것, 내 삶을 흔드는 사람에게는 단호할 것, 그리고 다시 웃을 것. 서진은 그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번지고 새 집에 따뜻한 불빛이 켜진 순간 그녀는 자신이 지나온 날들보다 앞으로의 날들이 훨씬 밝을 거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이제야 진짜 자신을 되찾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조용한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겉으로는 가족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정작 책임은 남에게 떠넘기고 결국엔 진실조차 숨기려 했던 사람들. 하지만 세상에는 반드시 밝혀지는 순간이 있고 그 순간을 견딘 사람만이 웃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라의 사연 스토리였습니다.